안녕하세요. 프리베인 팀장입니다. 2025년 1월 25일 국내 경기 KBL 3경기, WKBL 1경기, 쿠보 2경기, 총 6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연휴 기간에 저는 딱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연휴 기간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나? 연휴 기간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나도 방송을 쉴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 연휴 기간 뭐 저기 당분간은 꾸준하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시만요. 자, KCC와 SK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내보내고 라렌을 영입을 하면서 높이 보강을 하였던 이 KCC인데 여전히 최준용과 송교창은 오늘 경기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에피스톨라는 지금 전창진 감독이 교체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아직은 완전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경기 KCC는 그래도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라는 점,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체력적인 문제나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KCC의 문제는 이 최준용과 송교창, 특히나 이 최준용이 빠지면서 공수에서의 밸런스가 좀 무너졌다라는 점, 공수에서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최근 경기 보시면 이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이 의외로 좀 많다라는 점, 그러므로 오늘 경기 SK의 원위 수비를 하는 데는 조금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SK는 지금 직전 이제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무난하게 승리했는데, 일단 상대를 앞선 수비에서부터 상당히 타이트하게 김선영과 오재현의 어떤 수비나, 그 다음에 원희의 활약이나 윙어인 안영준의 최근 폼이나 전반적으로 SK가 다 조금씩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SK가 이제 가장 고전하는 부분이 이 3점 외곽인데, 최근 경기는 외곽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평균치만큼, 리그 평균치 이상이네. 리그 평균치 이상만큼은 보여주고 있고, 원희가 이 페인트존에서 워낙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루 이틀이죠. 하루 쉬었구나. 하루 쉬고 하는 경기이지만 휴식기가 길었던 만큼 체력적인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허웅이 백코트에서 활약을 하는 데 있어서 오재현이 상당히 이제 귀찮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SK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 이근희, 그 다음에 이호연, 특히나 이제 이근희의 3점, 이근희의 3점이 최근 좋았었는데 휴식기 이후 얼만큼 올라왔을지는 모르겠고, 허웅은 3점이 최근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안영준이 열일하고 있죠. 윙어의 역할도 잘해주고 있고 3점도 꼬박꼬박 잘 넣어주고 있고, 최원혁, 최부경,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던지는 애가 이제 김선영의 3점은 좀 아쉽고, 오재현은 오재현은 신명호고, 이런 상황이네요. 이 오색은, 그 다음에 안영준, 이런 윙어들, 최부경, 이런 윙어들의 활약이 저는 오늘 KCC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 충분히, 잠시만요, 반대로 돼 있어 자꾸만. 충분히 SK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SK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54.5 조금 좀 아리까리하지만 전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CC가 첫 경기고,
브레이크 이후의 첫 경기고 어느 정도 좀 에너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팀 그래도 이 두 팀이 만나면 두 팀이 만나면 그래도 달립니다. 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SK의 승의 오버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LG와 모비스와 경기인데 LG는 지금 이제 연승을 기록하고는 있으나 뭐 오늘 경기 6 이상이 빠졌고 그 다음에 마레이도 빠지고 뭐 백코트에서 핵심 전력, 프론트코트에서 핵심 전력 한 명씩 빠진 상황에서 모비스 상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소노와의 경기에서 제가 이 경기를 소노 마엔을 드렸습니다. 소노 1순위로 소노 마엔을 드려서 이제 좀 적중을 하지 못했는데 이날 소노의 경기력도 소노의 경기력이지만 와 창원 LG도 6 이상이 한 명 없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백코트의 흐름도 그렇고 공격에서의 매끄러움도 그렇고 타마요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하니 타마요가 기대 이하의 어떤 득점력을 보여주니 전반적으로 LG의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비도 그렇게 잘 되는 모습도 아니고 62실점밖에 안 했는데요. 이거는 소노가 너무 못했던 경기였고요. 소노가 와이드 오픈을 몇 개를 놓쳤는데 수비도 그렇게 썩 인상적이지 않았고 템포도 좀 느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모비스는 직전 경기 SK와의 경기에서 2쿼터 2쿼터부터인가요? 턴오버 파티하면서 SK가 뭐 승리하는데 어렵지 않았었는데 오늘 경기는 좀 각성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멤버상으로는 함지훈이 빠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명진은 가세했죠. 그 다음에 뭐 이우석 있죠. 그 다음에 프림, 숀롱 있죠.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뎁스면에서는 모비스가 뭐 우세해도 많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모비스가 LG 상대로 강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두 팀의 최근 득점력은 비슷하지만 이게 지금 6 이상이 빠진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최근 5경기가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모비스를 상대로 LG가 그렇게 물론 모비스의 그 수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모비스의 수비가 썩 좋지는 않지만 모비스 상대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80점 미만 정도 80점 미만 정도 득점을 하지 않을까 즉 얘네들의 최근 5경기 평균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모비스의 득점은 최근 5경기 81점이지만 직전 경기 LG의 수비로 보아서는 이것보다는 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최근 이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강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모비스가요. 아무래도 뭐 이우석이란다. 저기 누구야? 이우석과 프림, 숀롱 이런 친구들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타마요가 오늘 경기 제 몫을 해주지 못한다면 즉 직전 경기처럼 직전 경기 못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타마요의 활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 모비스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위다. 수비가 지금 LG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물론 모비스의 수비가 헐거운 건 사실이지만 LG의 수비도 일단 마레이가 빠지면서 얘네 실점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 이상도 없는 상황에서 전 이 경기 다득점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다득점 상황에서 모비스의 승 뭐 마인승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소노와 가스공사인데 소노는 참 신기한 팀이에요. 얘네 보면은 물론 지금 최근 10경기 단 2승 기록하고 있는데 직전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1, 2쿼터 하는 거 보고 진짜 신기했습니다. 3쿼터까지 소노가 3쿼터 초중반인가요? 중반까지 앞서는 경기. 소노는 지금 뭐 최근 경기 보시면 제가 직전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성조 정성조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재도의 백코트는 뭐 리그에서도 그래도 알아주는 백코트인데 최근 이재도가 조금 부진합니다. 최근 이재도가 조금 부진하고 정성조가 제 몫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다른 번즈는 공격에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진철이 수비에서만큼은 그래도
충분히 활약을 해주고 있고, 임동섭도 최근 경기는 그래도 득점에 충분히 가세해주면서 소노가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그렇게 버티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제가 봤을 때는 번즈와 이 카바, 번즈와 카바의 이 둘로서는 은도예와 니콜슨을 수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은도예와 니콜슨은 최소 이 공수의 밸런스가 공수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반해서 카바와 번즈는 한 명은 공격에만, 한 명은 수비에만 다 반쪽짜리 용병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용병 싸움에서 차이를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벨란겔, 이 벨란겔이 얼만큼 오늘 경기 그 소노의 백코트를 파괴할 수 있는지도 이게 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소노가 공격은 못하지만 그래도 수비는 어느 정도 되는 팀이거든요. 수비는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벨랑겔의 활약, 벨랑겔이 얼만큼 앞에 프론트 앞선 자원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얘네는 지금 김낙현이 살아나야 되죠. 김낙현이 조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대원도 최근에는 조금 부진하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충분한 휴식기 이후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돌아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경기는 뭐 정상적으로 하면 가스공사가 10점 차 이상의 승리가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언더 가스공사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KB와 삼성과의 경기인데 이 두 팀은 상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 시즌 KB가 삼성 만나가지고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리고 두 팀의 어떤 점수 차이를 보면은 거의 다 10점 차 이상입니다. 이 경기 한 경기만 빼고, 한 경기 빼고는 다 10점 차 이상입니다. 일단 이해랑과 배혜윤을 막기에 이 삼성생명의 이 프론트 코트의 장점을 수비하기에 KB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나카타모에 그 다음에 송유나 이 둘로 지금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높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배윤의 공격력은 최근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에란이 최근 너무 잘해주고 있고, 프론트 코트에서도 지금 뭐 삼성생명이 앞서는 상황에서 백코트마저도 저는 삼성생명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두 팀의 맞대결 보면요, 강희슬이 11득점에 3점 적중률이 8.3%입니다. 강희슬이 삼성생명의 백코트에 완전히 봉쇄당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허예은 마찬가지로 직전 경기에 혼자 22득점을 해주었지만 허예은이 그렇게 이 하이스코어로는 아니고, 오늘 경기는 삼성생명의 좀 수비에 좀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모에도 역시 11득점, 나윤정은 시즌 아웃됐고요. 그리고 뭐 딱히 송윤아가 조금 더 활약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글쎄요, 직전 경기 송윤아가 3분밖에 못 뛰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해란이 14점, 배혜윤이 16점, 키아나가 13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강유림이요. 강유림이 직직전 경기죠. 요 BNK전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외곽에서 키아나와 함께 백코트에서 득점을 가세해주면서 프론트 코트와 백코트에서 고르게 득점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유림의 가세가 저는 상당히 삼성생명에게는 반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수아가 최근 경기 출장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최근 경기 조수아보다는요, 미츠키가 조금 더 출장 시간을 더 가져가면서, 조수아는 턴오버도 너무 많고요. 차라리 저는 미츠키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츠키는 지금 21분 뛰고 있고 조수아가 18분 뛰고 있잖아요. 원래 이게 반대였었는데, 최근에는 미츠키가 키아나가 없는 상황에서 볼핸들러 역할을 해주면서 보다 더 안정적인 백코트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경기 삼성생명 승부입니다. 이 마엔승 7점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하루 쉬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그래도 이 경기 KB 프랜승을 가기는 뭐 두 팀의 상성도 그렇고 최근 경기력도 그렇고 좀 그렇다. 일단은 뭐 이거 마인승이 좀 6.5 마인승이 좀 껄끄러우시면 마이너스 5.5
승호패 가시던가 아니면 뭐 언더도 괜찮아 보이는 경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저축은행과 대한항공과의 경기인데 뭐 OK는 직전 경기 이 차지환이 감기로 인해서 빠졌는데 오늘 경기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차지환이 나온다면 차지환과 크리스 직전 경기는 신호진 대신에 크리스가 더 좋은 활약을 해줬죠. 예. 크리스가 조금씩 뭐 득점에서 관여를 해주고는 있으나 아직은 용병으로서의 역할을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고 그래도 이 OK는요 신기한 게 그래도 비비긴 비빕니다. 예, 비비긴 비비는 팀이에요. 한 번에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력은 아니다. 최근 오픈 성공률 보면은 35%와 41%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OK가요. 대한항공보다. 게다가 리시브도 대한항공이 좋고 디그도 대한항공이 좋고 유어 블로킹만 OK가 조금 좋을 뿐 범실도 OK가 좀 좋네요. 예. 대부분의 어떤 공수의 스탯에서는 대한항공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대한항공이 정한용이 다시 이제 복귀를 했고 요스바니와 이준, 정지석의 어떤 삼각편대가 아직은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준의 기복, 그 다음에 요스바니도 정말 좋았을 때의 폼과는 조금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OK가 그래도 잘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세트 정도는 대한항공이 빼앗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OK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79.5면은요 179.5면은 이거 언어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OK가 한 세트 정도는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 경기는 다득점을 예상을 해 보겠지만 그렇게 썩 추천하지는 않고 대한항공이 무난하게 승리는 할 수 있는 경기다. 그리고 이게 지금 2.5가 줄지 1.5를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외는 2.5 기준이거든요. 2.5 기준이면 OK 그 다음에 1.5 기준이면 대한항공 전 3대1 보거든요. 이 경기는 배당 메리트도 없고 전반적으로 좀 아리까리한 언어보도 그렇고 아리까리한 그런 경기입니다. 얘네들 세타 문제도 있거든요. 대한항공이 뭐 저기 한 선수가 하다가 좀 안 좋으면은 유강호가 나와서 해주고 또 유강호가 나오다가 안 되면 한 선수가 나와서 좀 해주고 그런데 그 바뀌면 또 잘해요. 바뀌면 잘해요. 반면에 이제 OK 같은 경우는 이민규와 그 일본 세타 이름이 뭐야? 료타 같은데 료타 이름이 쇼타구나. 쇼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민규도 그렇게 썩 좋은 폼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이 대한항공 사이드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흥국생명과 현대건설과의 경기인데 이거 흥국 보시는 분들 은근히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경기력이 현대건설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 경기도 이겼어야 되는 경기고 이 경기도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두 경기 졌죠 모두 다. 반면 흥국생명은 2연승 중이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IBK는 지금 뭐 동네 북이죠. 개다소나 다 이기는 팀이고 페퍼는 요 때부터 페퍼가 폼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요 이후로 페퍼가 완전히 폼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현대건설은 정관장과의 경기였고 그 다음에 12일 페퍼는 폼이 제일 좋았을 때 그때 페퍼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 이겼고 요때 페퍼는 폼이 좋았죠. 그 다음에 GS 이겼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현대건설이 지금의 흥국생명보다는 전력은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모마가 직전 경기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단 웃었잖아요. 모마가 웃었으면 끝난 겁니다. 모마가 1세트에서 웃었잖아요. 모마가 웃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대건설의 가장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는 위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시브에서의 안정감, 그 다음에 꾸준한 공격 성공률. 정지훈이 지금 뭐 거의 지금 버로우를 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지훈 대신에 고예림이 나오면 그래도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고 고예림이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고예림이 안정적인 리시브를 가져간다면 중앙 이다현과 양효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대건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테이코가
마테이코가 신작은 분명히 좋습니다. 예, 모마가 마테이코한테 고전할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마테이코가 공격을 할 때는 얘가 점프가 안 돼가지고 이 블러킹이 리바운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3세트 이후에 김연경의 체력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연경이 올 시즌 범실이요. 김연경의 범실이 수비 지표를 봐야 되는구나. 3.8개거든요. 예. 오버롤이 3.8개예요. 근데 최근 5경기 김연경이 범실을 보면요. 참 똑같네. 왜 10개로 최근 10경기를 봐야겠다. 최근 경기는 좀 저기 휴식기 때문에 잘했나? 그쵸? 4개. 예. 범실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김연경이 직전 경기죠. 이 IBK와의 경기에서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럭아웃 당하는 모습도 봤고요. 김연경 웬만해선 블럭아웃 잘 안 당하는데 블락아웃 당하는 경기도 봤고, 그 다음에 4세트인가에 뭐 말도 안 되는 범실, 스파이크 하면서 범실하는 경우를 봤는데, 3세트 이후에 김연경의 체력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게 1, 2, 3세트에 끝날 경기가 아니잖아요. 4, 5세트 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정윤주도 직전 경기 많은 득점을 해줬지만 공격 성공률은 30% 미만이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윤주의 리시브나 정지훈의 리시브나 거기서 거기고, 정윤주가 없을 때는 이다은이 들어오고 정지훈이 나가면은 고예림이 들어오는데, 공격력에서는 흥국생명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리시브의 안정감은 고예림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모마와 김연경은 저는 모마의 파워를 조금 더 신뢰하고, 중앙에서 양효진과 이다연, 피치와 김수지라면 저는 이다연과 양효진 사이드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전 이 경기 현대건설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다득점 예상을 하면서 현대건설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네이버에서요,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요,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메인에 있는 프리뷰 분석글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 그리고 라라 피부과 의원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 스포츠게이트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신규 가입 시 100만팡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고요. 배트맨 시간 놓치신 분들은 이 스포츠게이트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NBA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벤 팀장이었습니다.